장준환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피타강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하이맨님, 마츠맨님, 그리고 여기 대박이다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신신님하고 그 다음에 네, 오와 이십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세기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서원님도 처음 뵙네요. 어서오세요. 네, 스카이님, 리소님, 이호님, 네, 상승마스터님, 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9월 24일 목요일인데요.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좀 급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좀 놀라셨기도 했을 거고, 아침에 이제 북한 얘기 나와가지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흔들어 놨을 텐데, 오늘 좀 힘들었던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저도 이제 증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렸지만, 반등 포인트에서 음봉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반등 포인트에서 작은 음봉들 한두 개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북한 문제가 터지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좀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창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북한 이슈와 주식시장 투매 대처법. 즉, 북한 문제가 이렇게 좀 불거져서 주식시장에 투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북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유튜버들이 뭐 주식시장과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분들 중에도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 얘기를 잘 듣고 따라하시면 아마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북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차트나 아니면 이제 책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주식 이론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태까지 북한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호재와 악재들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험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네. 주식을 책으로 배웠거나 차트로 배웠으면은 요거는 요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죠. 아무튼 제가 이쪽 분야에서는 자신 있으니까 잘 듣고 참고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식 경력이 저도 꽤 되는데요. 네. 뭐 전문가만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주식 경력이 꽤 되는데 북한 문제는 저도 이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 김정일, 그죠? 네. 김정은 3대 지금 세습 정치를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의 특성을 제가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많이 힘드셨어도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자 지금부터 시험 설명을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장상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창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준비되셨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 이제 월봉 차트를 꺼내놨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도 이제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나와서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월봉 차트고요. 이런 달은 이제 일봉 차트 보지 마시고 월봉 차트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일봉인데요. 원래 어제 있죠. 어제 여기 꼬리를 길게 달고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뭐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테슬라 때문이다. 테슬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어제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10%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고, 그죠? 3%까지 급락했고, 다른 기술주들도 살짝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급락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테슬라는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요. 이미 재료가 다 이제 반영된 거였기 때문에 배터리데이라는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건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이었어요. 주식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그 큰 이벤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급락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테슬라가 급락한 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4% 넘게 급락하게 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왜 그랬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네. 북한 때문에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한 거죠. 우리나라 증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부터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증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종목이나 어떤 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종하고 다르죠. 투매예요. 조종과 투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종이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거죠. 투매는요. 투매도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다른 거냐면 다르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은 주가가 과열된 뒤에 떨어지는 게 조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똑같이 떨어지는 거지만 투매는 뭐냐면 주가가 과열 안 된 거예요. 상승 중에 이제 개인들 털어내려고 나오는 게 투매인데 여기서 이제 뭐 투매 조정과 투매 차이에 대해서 이틀 전에도 얘기했었죠, 그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투매는 뭐냐면요. 그 얘기했었죠. 제거 대상. 네, 제거 대상이 다르다고. 네. 조정은 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조정이에요. 왜요? 그 기업의 주가가 과열됐거든요. 그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투매는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나오는 게 투매예요. 그러니까 투매 나올 때는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본인도 알아요. 회사가 별로고 잘못 샀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손해가 한 15% 한 20% 났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내가 사고 싶었던 아주 좋은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도 투매가 나오면 똑같이 15% 20% 빠지거든요. 그러면 갈아타시는 거는 괜찮아요. 왜요?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업의 테마주를 샀는데 재료가 사라졌거나 재료가 약해졌어요. 근데 B는 재료가 새로 생겼고 재료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갈아타도 돼요. 왜요? 손실률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투매가 끝나고 나서 반등 나오겠죠? 항상 급락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갈아타도 돼요.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갈아타도 돼요. 이거는 기회니까. 투매 끝나고 반등 나올 때 A는 비실비실 올라오지만 B는 확 올라오겠죠. 네.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 뭐 한 약간은 이렇게 교체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있죠. 조정은 과열됐을 때 나오는 건데 과열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의 주가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평가됐으니까. 투매는 과열이 아니라 개인이 불안해하는 거죠. 누구한테 문제 생긴 거예요? 기업이 아니고 그 사람, 투자자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힘드시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포스코 갖고 있는 사람,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사람, 뭐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는 사람 다 힘들걸요? 개별주 갖고 있는 분들 다 마음 힘드실 거고. 왜요?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 마음 힘들 거고 애플 갖고 있는 사람도 마음 힘들겠죠. 왜요?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예요? 그 기업에 문제 생긴 거 없잖아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그 기업에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없거나 문제가 안 생겼거나, 그죠? 네,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를 모르실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전문가한테 뭐 무료 추천이건 유료 추천을 받았다. 왜 힘들어 하실까요? 믿음이,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왜요?
코스닥 지수 하루 이틀 급락하니까 그거 보고 겁나신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코스닥에서 음봉 2, 3일 떨어졌다고 해서 요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한데 큰돈 절대 못 법니다. 큰돈 절대 못 벌어요.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죠? 이런 거는 1년에 여러 번 나와요. 이런 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요. 이 정도는 1년에 여러 번 나온다고요. 이때마다 힘들어 하실 거예요? 조금만 누가 와서 툭 치면은 애기처럼 그렇게 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돈 절대로 못 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다 공감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열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런 날은 전문가들 방송 안 해요. 회원들도 잘 안 들어오고 전문가도 방송하는 걸 되게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원래 안 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하잖아요. 왜요? 왜 방송 열었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들 손절 못하게 하려고. 여기 무방회원분들 손절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려고 방송 열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뭔가를 막 이렇게 막 강제 주입하려고 이제 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손절 못하게 하려고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하이맨이 어서오세요. 네. 급락이 나오면 반드시 급반등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급락 나오면 반드시 반등 나와요. 급락 나오면 반드시 반등 나와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연령대가 50대가 많으시더라고요. 한 40대 후반 50대쯤 되시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인생도 똑같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참고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죠? 인생도 똑같잖아요. 한 50 이상 사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쵸? 네. 여기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던데 맞죠? 그죠? 네. 바닥 찍고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도 똑같고요. 그죠? 네. 주식은 반드시 반등 나와요. 네. 반등 나오고 나서 그때 지금 손절하고 싶으시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손절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지 말고 3일이나 한 일주일 뒤에 그때쯤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신규 회원들한테. 손절하지 마라. 손절은 자살과 똑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똑같아요. 손절은 자살하고 똑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북한 문제 조금 뒤에 얘기하고요.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물리는 줄 아세요? 물리는 이유하고요. 물리는 이유와 그 다음에 손절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니 물리는 거는 뭐예요? 막 올라간 주식 그죠?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 주식을 사가지고 물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주가가 막 이렇게 급락할 때 여기에서 무서워서 손절해가지고 손절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똑같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경제 용어 다 필요 없어요. 왜 똑같냐면 물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갈까봐. 더 갈까봐. 밑에서 5배 10배 뭐 올라온 거 다 무시하고 더 갈까봐. 더 갈까봐 매수해서 물리는 거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근데 손절은 왜 하는 줄 아세요? 더 떨어질까봐.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되게 쉬워요. 이게 여러분들의 심리예요. 더 갈까봐 더 떨어질까봐. 지금 안 사면 더 가가지고 내가 수익을 못 낼까봐, 저 수익을 놓칠까봐, 그래서 손해볼까봐 추격매수하는 게 추격매수하다가 물리시죠? 그죠? 근데 왜 손절하세요? 30%, 20%, 30%, 40% 손해났는데 왜 손절하시죠? 거기가 바닥이거든요. 잘 보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손절하세요? 손실 더 날까봐 손실 보시잖아요. 주식은 매도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손실 난 거 아니에요. 계좌에 아무리 뭐 마이너스 50, 70%를 찍어놔도 내가 매도 버튼 안 눌렀으면 손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왜 손실을 확정하시죠? 더 떨어질까봐. 그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 누가 해줬어요? 누가 해줬어요? 누가 그거 더 떨어질 거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리스크 관리하라고 누가 얘기해줬어요?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 맞죠? 그죠? 네. 그 아저씨들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비관론자들 자꾸 언젠가부터 욕을 하죠? 한 일주일 전 됐나? 일주일? 2주일? 그때 한 열흘 전부터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요?
그 나쁜 아저씨들이 여러분들을 손절시키거든요. 지금이라도 자르세요. 지금이라도 자르셔야지 손해가 덜 나시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웃기고 있네요. 왜 손절하시면 안 되냐면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손절하셔도 늦지 않아요.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근데 막상 반등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그 손절을 안 해요. 왜요? 손절 안 하시게 됩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회원 중에 한두 명이 손절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신규 회원들 중에.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 3일만 참으라고. 그러니까 알겠대요. 3일만 참고 안 되면 손절하겠대요. 알았으니까 3일만 참으라고. 3일 쭉 반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랬어요. 선생님 손절하세요. 대놓고 그랬어요. 손절하시라고. 죽어도 안 한대요. 왜요? 회복됐거든요. 본인이 잘라내려고 했던 그거보다 손실이 많이 회복됐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실이 확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왜요? 정말 많이 회복됐거든요. 투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집어던질 때 순간적으로 손실이 납니다. 프로들은 손실 절대 안 나는 것 같죠? 천만에요. 프로는요, 조정 올까봐 주식을 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프로가 아니에요. 그놈들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세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사기꾼이라고요. 진짜 프로는 조정이 오든 조정 할아버지가 오든 그냥 홀딩합니다. 왜요? 자신 있거든요. 이거를 견뎌내면서 수익을 내는 게 프로예요. 현금 100% 만들었다가 주식 100% 만들었다가 또 현금 100% 만들었다가 그게 프로가 아니라고요. 하수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세요. 돈 벌었나? 못 벌었습니다.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사람 못 봤습니다. 진짜 프로는 이때나 묵묵히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계좌를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손절하거나 아니면 몰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죠. 왜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심리가 흔들리면 손절하시거든요. 그거는 자살이라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거기서 안 좋은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그 자살하시는 분들 왕왕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손절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언제요? 이럴 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면 1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코스닥 저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저기 북한 얘기해 드릴 거예요. 2017년 18년 얘기도 한번 나올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네. 아셨죠? 손절하지 마세요. 네, 손절, 무의미한 손절하지 마세요. 단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도저히 아니다.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교체하세요. 내 포트폴리오를 다 교체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니까요. 아셨죠? 네. 자, 이제 북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북한 얘기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아무튼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공산당이 싫어요. 네. 공산당이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꼭 힘들 때 있죠. 힘들 때 그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제 지수가 아래꼬리 길게 달아났죠. 원래는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와야 돼요. 양봉 나오는 자리인데 꼭 여기 보면은 그럴 때 꼭 사고를 치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22일 날 했다고 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뭐 진보 정권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영향을 줄 만한 발표는 항상 오후 3시 반 이후에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서 그때 3시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뽀연님 어서오세요. 그 이후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3시 반 장 끝나기 전에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특히 북한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9시에 보통 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핵실험을 하면 보통 7시 때 많이 합니다. 아니면 시간에서 하든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왔죠. 어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3% 급락을 했는데, 요즘에 개인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테슬라도 10% 급락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북한군총에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개인들 안 그래도 요즘에 개인들이 불안해서 투매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불안해도 개파락을 별로 안 했거든요. 코스닥지수 시작한 걸 잘 보세요. 개파락을 별로 안 했죠. 개파락이 뭐냐면 어제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만큼 나가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 이게 개파락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최근에 아무리 증시가 하라 그래도 개파락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갭상승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날 끝날 때 종가가 여기죠. 근데 그 다음날 시가가 약간 높잖아요. 그러니까 갭상승한 거예요. 이날도 보면 종가가 여기인데 끝날 때는 그 다음날 여기서 시작하죠. 뭐에 시가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거의 대부분 보합 출발 또는 상승 출발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개파락 출발했죠. 왜요? 북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 문제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불안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북한 문제는요,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미국이나 중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외교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경제에 관련돼서 무역과 관련돼서 어떤 협정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영향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통상 그 무역도 많이 하고, 그죠? 외교 관계에 보면 뭐 이제 동맹 관계이기도 하니까 영향을 많이 받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북한이랑은 거래가 사실 우리가 없어요. 그쵸? 서로 이제 뭐 투자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뭐 저런 식으로 나와도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주죠. 누구한테요?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북한이 언제 착한 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대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북한이 언제 우리나라한테,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기분 좋게 해준 적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누구 때리고 괴롭히고 뺏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중국이랑 똑같잖아요. 괴롭히고 협박하고 공짜로 뜯어가려고 그러고 위협하고, 그죠? 네, 맨날 저기 뭐예요? 사람들 뭐 학대나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고 돈 빌려가고 돈도 안 갚고. 공산당이거든요. 맞죠, 그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북한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날 때 있죠. 수익이 잘 나거나 주식시장이 막 급등할 때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맞죠? 생각 잘 해보세요. 주식시장 좋을 때 북한이 뭐 미사일 쏘든 뭐하든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든 여러분들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북한이 나쁜 짓 조금만 하면 화들짝 놀라세요. 왜요? 더 떨어질까봐.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여러분들 본심이잖아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평상시에는 북한이라고 하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옛날에 뭐 1980년대나 90년대 그때는 북한이 남한을 막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 막 그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북한이 막 위협하고 막 그러죠. 그래도 주말에 어디 저기 유명한 데 가보면요,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전쟁 날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그 관광지 가보면 사람 꽉 차 있어요. 주차장 만차예요. 신경 안 쓰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왜 신경 쓸까요? 더 떨어질까봐.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서 내가 손해가 더 날까봐.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이에요. 이게 평상시에는 신경도 안 써요. 응? 맞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이런 걸 잘해요.
불안한데 불안할 때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공산당들의 특징이에요. 아셨죠? 그럼 언제 그러겠어요? 그렇죠. 주식시장 바닥 잡을 때 꼭 요것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네, 요것들이 꼭 거기서 그럽니다. 바닥 잡을 때. 아니면 상승 중에 있죠. 상승을 쭉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제 이만큼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시간은 별로 없고 얘기는 많이 해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지금 말이 막 살짝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죠? 네. 뭐 설명은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 좀 꼬이는데 조금만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마음이 급했어요. 자, 원래 이만큼 갈 건데 중간중간에 흔들겠죠. 응? 흔들면서 가겠죠. 그죠? 네. 이런 자리. 흔들면서 간다고요. 요때 북한이 꼭 시끄럽게 합니다. 자,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2009년도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김정일 살아있을 때 북한이 도발했을 때 증시가 그때부터 급락을 했는지 아니면 올라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버리더라고요. 자, 차트 좀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이시죠? 자. 2009년도 4월달, 5월달 그때쯤에 봄에 북한에서 뭐 했냐면 핵실험했어요. 코스피 지수죠? 여기 잘 보시면 5월달인데 여기 요 캔들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랫꼬리 길게 달린 거 하나 보이시죠? 그죠? 네. 한 명씩이라도 찍어주시면 돼요. 잘 보이죠,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개별주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급락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북한에서 핵실험했어요. 김정일 살아있을 때.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죠.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이때 이제 나온 유명한 단어가 있죠. 학습효과. 학습효과라고 그랬죠. 네. 폭락했는데 다시 감아 올렸다 그랬는데, 자,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대규모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를 살렸죠. 지금 똑같지 않나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니까 대규모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때도 반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열심히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핵실험한 거예요. 자, 이 지점이죠. 여기서 출렁거렸어요. 조금 더 진하게. 여기에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대형주나 개별주나 하신 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낙폭과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만 그냥 주식 진짜 그때는요 아무거나 사도 2배, 3배씩 벌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거 동전주인데 아무거나 사도 큰 돈 벌었다니까요. 이 당시에 그 SM 같은 거 있죠? SM 엔터테인먼트 이거 샀으면은 큰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도 그때 돈 벌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김정일이 핵실험했어요. 기가 막히죠. 중요한 타이밍에 핵실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털려버렸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엄청난 거래량. 돈을 믿으셔야 돼요. 돈을. 거래량을 못 속인다니까요. 자, 2009년이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2011년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팍 떨어진 거 보이시죠? 월요일 날이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4.8%까지 급락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뭐 3, 4% 우습게 하락하지만 이 당시에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만 급락해도요 난리가 났었어요. 급락했다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2% 빠지면 오늘 별로 안 빠졌네 그러시죠. 이 당시에는 마이너스 한 4% 빠지면 그때는 진짜 무슨
핵전쟁 일어난 것처럼 큰일이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때 보시면 거래가 빵 터지면서 급락했죠. 뭐예요? 투매 나왔다는 얘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코스피 지수예요. 쭉 올라갔어요. 지수가 얼마 안 올라가서 종목도 못 올라간 것 같죠? 천만에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 당시에 이제 대선이었죠. 대선주들 막 2배, 3배, 4배씩 급등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 당시에 참고로 그 당시에 뭐 좋은 사람들 이런 이제 대북주 있죠?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죽은 날인데 이게 대표적인 그 남북 경협주죠, 그죠? 네. 좋은 사람들이 12월 19일날 김정일 죽은 거를 북한에서 12시쯤에 발표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그때 우리 방 보유 종목이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상한가 갔어요. 보이시면 고점이 14.99%죠.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그때 상한가 15%였으니까 상한가 기분 좋게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북한이 육자회담 복귀한다 그래가지고 육자회담 그때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그래서 막 그날 남북 경협주들이 막 상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북한이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게 돼. 점심 때 뭐 중대 발표 뭘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일이 죽었대요. 그래서 하한가 갔었어요. 보이시죠? 네, 하한가 갔었어요. 네. 야, 근데 그때는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욕 안 나오겠어요? 매집해놓고 드디어 상한가를 딱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김정일 죽은 걸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겠어요, 그죠? 네. 욕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때. 이게 뭐냐고. 네. 근데 3일 뒤에 상한가 2개 나오더군요. 그 뒤에 또 올라가고. 이게 뭐예요? 김정일 사망만큼 북한 관련돼서 큰 악재가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잘 보세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대북주 바닥이었다고요. 그러면 2011년도 여기에서만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이때 보수 정권이었죠? 보수 정권 때 여러분들 대북주가 얼마나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진짜 많이 갔어요. 생각의 편견을 깨셔야 돼요. 보수 정권 그때 철도주 뭐 다 갔습니다. 그때. 근데 아무튼 김정일 죽었을 때가 저로의 매수기였죠. 대북주. 주식은 역발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죠. 2011년이죠 이거는. 네. 그 뒤에 2015년도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 넘어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2015년 코스피 지수로 가서 보세요. 2015년에 8월달쯤 거죠.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밑으로 확 꼬꾸라졌죠. 이때 이게 증시가 급락했었거든요. 왜 급락했냐면 그 당시에 그 중국 증시가 폭락했었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이거든요. 중국이 네. 1년 동안 이만큼 급등했어요. 지수가 3배 가까이 급등했었어요. 지수가 2.5배인가 3배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폭락한 거예요. 그때 뭐 후광통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폭등했었거든요.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막 8월 달에도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참다가 못 참고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을 했겠죠.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했냐? 북한이 우리나라 그 휴전선, 우리나라 군인들 그 지나다니는 통문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뢰 깔았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 하사 2분 발목 잘리고 막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랬다고요? 여기서 그랬다고요. 여기서 2015년 8월 달이죠. 자, 그때 대북주에 뭐 보시면 되냐면 광명전기. 광명전기가 대표적인 대북주거든요. 요겁니다. 어디였냐고요? 광명전기 말고 대동스틸을 보시죠. 광명전기보다는 그때 대동스틸, 가스원이 많이 왔거든요. 여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지뢰 깔았다고 하니까 급락했었어요. 근데 3일 뒤에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급등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때 막 급락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때 마이크 붙잡고 그랬어요. 사라고. 사라 그랬어. 우리 회원들한테, 유료 회원들한테 사라고. 실제로 산 사람이, 요거는 산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사요. 왜냐하면 전저점 다 깨고 북한이 그 도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싫어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지금이랑 정반대였죠. 북한을 대하는 그게 정반대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긴장했던 거예요. 와, 북한이랑 이제 한판 뜨겠구나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사라고.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냐고요. 근데 3일 뒤에 상한가 나오고 쭉 갔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지뢰를 깔고 도발을 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휴전선에다가 그 확성기 있죠. 확성기 틀었어요. 북한군이 제일 싫어하는 거 쫙 틀으니까 그때 북한에서 넘버1은 이제 김정은이었죠. 넘버2 서열 2위, 3위, 4위가 다 내려왔어요. 확성기 틀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상황이 급반전 돼가지고 3일 만에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던 거예요. 그때는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네. 김정은 빼고 그 밑에 서열 2위, 3위, 4위가 다 왔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을 걸 떠나서. 네. 아무튼 그때 그랬답니다. 이게 반전이죠. 이게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잘 팔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 2월 달에 등등스릴로 봐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이걸로 보면 감이 안 오실 거고, 아까 광명전기로 보죠. 이게 다 대북주잖아요, 그죠? 네. 광명전기 보시면 2016년 2월 달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쭉 급락했을 때 있죠.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주가가 순간적으로 막 급락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이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연휴 기간에, 설 연휴 때. 북한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보고 뭐 죽인다고 그러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가만 안 두겠다고. 얼마나 그 북한이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래서 증시가 폭락 나왔습니다. 증시도 실제로 폭락 나왔고 전쟁 날까봐. 그리고 이 광명전기도 급락을 했었죠. 뭐 거의 하한가 갔다 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그랬어요. 사라고.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사라 그랬어요. 앞에서 해봤잖아요. 여러 번 해봤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사라 그랬어요. 근데 안 사더라고요. 그때 유료원들도 거의 안 샀어요. 왜요? 이해가 안 가죠. 왜요?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개성공단 관련주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야 안 사죠. 난 그보다 안 사거나 이해해요. 그래도 사라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그날이 저점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원래 그 기업의 그 본연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고 뭐 그러면 가야 되는데 맨날 못 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맨날 개성공단 갖고 위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성공단을 괴롭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들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주를 괴롭혔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잘라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이제 사라 그랬어요. 사라. 더 이상 이제 북한 때문에 이 종목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겠네. 역발상이었던 거죠. 앞에서 많이 해봤고요. 네. 나중에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뒤에 또 갔어요. 제일 많이 간 게 재롱산업이나 재롱전기죠. 나중에 이만큼 더 갔어요. 여기는 1,600원, 여기는 4,300원. 여기까지 올라간 게 2배짜리고요. 3개월 뒤에
2배 더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많이 갔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항상 이랬어요. 2016년이죠? 아까 여기 2017년 얘기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다음에 저기 뭐 그런 거 궁금하면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블랙섀도우님. 네,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뜬금없이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맞춰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돼요. 다음에 정말 궁금하면,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하면 내가 참고를 할 테니까,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회원이신데, 네, 참고하시라고요. 네네. 그래요. 네. 회원들이 궁금해하면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미리 며칠 전에 얘기를 하시면 내가 강의를 할 때 잡아서 얘기하니까, 넣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2018년도에는 코스닥 지수를 보시죠. 2017년 2017년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친했던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죠. 두루두루 친했던 오바마 대통령에서 사람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두루두루 친했고, 그죠? 네.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왠지 과격할 것 같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달에 취임을 했어요. 한 6개월 지났겠죠? 6개월 지났는데 북한하고 여기 4월달 있죠? 3, 4월달부터 마찰이 있었어요. 왜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사드가 들어왔잖아요. 중국이랑도 마찰이 있었고, 그죠? 여기 7월달, 8월달, 9월달 여기 보시면 증시가 여기 잘 보시면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막 급락하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 날 뻔했거든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둘이서 막 그냥 뭐 맨날 싸우고, 그때는 입으로 싸웠어요. 입으로. 걸비타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때 미사일 얼마나 많이 쐈는지 몰라요. 진짜 미사일 엄청나게 쐈잖아요. 핵실험도 자주 하고, 그죠? 네.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세요? 3년 전만 해도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쏘던 북한이 요즘에 미사일 한 발 안 쏘는 거. 왜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이틀 전에 총알 한 발 쏜 거예요. 총알. 이 본질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북한이 뭐 했다고요? 총알 쐈잖아요. 그 전에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총알 쏜 겁니다. 저는 저거 북한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총알 한 발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그거 아시죠? 남남 갈등. 북한이, 이 공산당이 진짜 교활하다니까요. 돈 없으니까 총알 한 방, 총알 딱 하나 그걸로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나라 국민 죽여놓고 지금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북한 공산당들이 하는 게 이렇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저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북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식 관련해서. 네? 하여튼 공산당은 교활해요. 아무튼. 여기에서 아무튼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했냐면요. 이때 저기 집에 비상식량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쟁 날까봐. 왜냐하면 동해앞바다에 한 나라의 그 공군력과 맞먹는다고 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대도 아니고 3대가 와 있었거든요. 동해앞바다에. 그것도 2번 이상 왔었을 거예요. 맨날 그 핵폭격기 우리나라 상공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상식량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그때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날아갔죠. 쭉 급등하고 나서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후려쳐가면서 또 갔죠. 제가 지금까지 북한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좋은 거, 나쁜 건 빼고 좋은 것만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갖고 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쁜 아저씨들 얘기 듣지 마시고,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바닥이구나, 대북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겁내지 마시고. 북한이 언제 괴롭힌다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음 불안해 죽겠는데 그때 와서 괴롭혀요.
그게 공산당이 그래요. 희한하다니까요.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요럴 때 여기서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죠. 여기에서 바이오주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4차 산업 관련주 있죠? 그거 갖고 있는 분들 여기서 다 털렸어요. 왜요? 북한 때문에. 나중에 바이오하고 수소차 이런 거 여기서 다 날라갔잖아요. 그분들 다 털렸거든요. 북한 문제 때문에 전쟁 날까봐, 더 떨어질까봐 개별주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이때 사람들이. 이때 이분들 엄청나게 울었어요. 미치겠다고. 3개월 6개월 들고 있다가 북한 문제 때문에 전쟁 날까봐 손절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분은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주먹도 상한가, 그 자기가 손절한 거 상한가 가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늘 똑같거든요. 주식시장은 똑같아요. 늘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솔직히 저보다 이 중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왜 맨날 속으시는 줄 아세요? 내 것만 보니까 그래요. 내 종목, 내 계좌, 내 관심 종목, 그것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주식 매매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전문가는 주식 매매하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인지라 내 거 보거든요. 내 거. 전문가는 주식 매매하면 마음을 뺏겨버려요. 왜요? 인간이니까 자기 거를 자꾸 이제 쳐다보면서 그쪽에 모든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럼 리딩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전문가는 매매하면 안 돼요.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제 경험을. 이런 건 책에도 안 나옵니다. 응? 항상 그랬다고요. 항상. 바닥이 오늘이 바닥이냐? 모르죠. 왜요? 내일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또 만들지 모르니까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급락 나오면 급반등 나오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서 대출을 받으시라고. 대출. 증권사 신용대출 이런 거 말고요.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대출. 누구요? 와이프? 남편? 부모님?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돈 좀 빌려오세요. 그럼 무이자 아니에요, 무이자. 그죠? 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저는 이걸 기회로 보는 거예요. 왜요?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뭔가를 사고 있어요. 열심히 사고 있어요. 뭐 사겠어요? 뭐 사고 있겠어요? 네? 자, 이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10분만 더 할게요. 자, 쭉 건너뛰고 올해 것만 보자고요. 올해 보시면 코로나 3월달에 폭락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 급락이 한 번, 두 번 있었죠. 자, 이때 북한이 개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6월달은 뭐예요? 자기네 나라에 삐라 보내지 말라고 난리를 치면서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죠? 기억하시죠? 그죠? 이때고. 여기는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북한에서 댐 무단 방류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연천 파주 그쪽에 물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뉴스 계속 나오고 사람들 그거 보고 불안해했잖아요. 북한이 하는 짓이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 거. 이때도 북한이 개입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 어디에 군남댐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왔잖아요. 주민들한테. 북한이 개입했다고요. 지금은요. 개입했잖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북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되셨으면 7번 도움되셨어요? 네. 한 50분 동안 꼬박 얘기한 것 같네요. 도움되셨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쭉 했겠어요? 마음 편하게 주무시라고. 아셨죠? 네, 마음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요. 네. 끝났냐고요? 안 끝났어요. 네, 다른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네. 이 와중에 살아남은 테마군이 있어요. 군, 테마군. 무리군자 쓰겠죠, 그죠? 네, 테마군. 테마 종목 테마주. 그러니까 한 종목이 아니라 테마군, 무리. 테마군이 있어요. 살아남은 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원래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려, 얘기를 잘 안 해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힘드시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저희만 보유 종목 아니니까 사지 마세요. 나중에 저기 추천하는 줄 알고 샀어요. 리딩해 주세요. 안 해드립니다. 저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어 하시니까 살아남아있는 여기 오늘 같은 날 살아남은 테마주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네. 추석 전에 돈 좀 버셔야 되는데 북한 때문에 진짜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네. 더 미동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추가 급등했거든요. 뭘까요? 자율주행. 모트렉스 급등했죠?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선발주자들이에요. 선발주자들이 계속 급등하죠? 그러면 뒤에 뭐가 움직일까요? 그렇죠. 후발주자들. 주식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새우글로벌. 안 내려가요. 뭘까요? 오늘도 장중에 급등했죠? 왜요? 대선주예요. 어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대선주 중에서 누구요? 홍준표씨. 홍준표씨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대선주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새우글로벌. 살아있죠?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주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뭐하고 있을까요?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대선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용히 들었다 놨다. 거래 요거밖에 안 보여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안 걸리려고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거래 요만큼만 나와요. 진짜로 그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급등주 검색기에는 절대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레이더에 안 걸려요. 이런 거나 걸리는 거지. 거래 터뜨리고 나서. 이해되시죠? 자, 대선주 힌트 드렸어요. 그죠? 이거 말고 많아요.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거. 지금부터 눈 크게 잘 뜨고 보세요. 자, 오늘 빅텍 같은 방산주가 아침에 한 2시간 동안 힘 못 쓰다가 장중에 이제 국방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 방산주, 전쟁주가 급등했거든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게 마무리예요. 오늘 같은 날 전쟁주, 빅텍 같은 게 급등을 했죠. 그죠? 했어요. 그러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북경협주나 대북주 오늘 급락해야 되는 거 맞죠? 전쟁주가 급등했으면 그 반대니까. 시소 같은 거잖아요.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왼쪽에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반대는 그만큼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산주가 전쟁주가 급등하면 대북주, 특히 남북 경협주가 그만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간단한 이론이잖아요. 그죠? 네. 맞죠?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전 이게 너무 재밌어요. 동양철관. 가스관 중에 항상 대정주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오늘 하락률 마이너스 0.9%. 이해가 안 가죠?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양철관은 혼자 그랬을까요? 대표적인 게 현대 엘리베이죠. 마이너스 1%. 하한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른기술 철도주죠. 마이너스 1.5%. 심지어 장중에 급등했었습니다. 급등하다가 떨어져서 끝난 게 이거예요. 마이너스 1.5%. 희한하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북한이랑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가 떨어진 거. 대북주들만 나가 떨어지죠. 아까 광명전기 그런 거 보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대동스틸 나가 떨어졌잖아요. 재룡전기 대표적인 이제 대북주죠. 마이너스 1.2%. 같은 회사죠. 재룡산업 마이너스 0.8%. 하수는 어떤 종목을 사놓고 항상 이럽니다. 왜 안 가? 내가 샀는데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이럽니다. 근데 이제 중수나 고수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왜 안 떨어지지? 왜 안 떨어지지? 네. 이러고 웃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네. 항상 겁내지 마시고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세요.
주식은요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은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지금 막 뉴스 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마지막에 오늘 장 마칠 때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돼서 뉴스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조선, 뭐 MBN, 채널A, 기타 등등등 모든 뉴스는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대본을 누가 써준 것처럼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아침 9시에 했던 얘기 저녁 9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언론이 거의 똑같은 걸 보도해요. 누가 써준 것 같아 진짜. 그쵸?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그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그걸 계속 보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눈이,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뭐냐면, 아까 그 나쁜 아저씨들 얘기 듣지 말라 그랬죠, 그죠? 비관론자들. 그거 말고 뉴스를 많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목이 터져라고 막 이제 좋은 얘기 해드렸죠? 자, 제 방송 끝났어요. 근데 지금 9시 뉴스 할 시간이죠? 자, 가서 이제 뉴스를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북한 관련된 뉴스를 할 때 뒤에 자료화면으로 북한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띄워주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반복 재생하죠, 그죠? 북한 관련돼서 그 나오는 영상은 되게 뭐냐면, 탱크, 미사일, 북한군 훈련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 연평도 포격했을 때 그 피해 입었던 현장,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면 불안해질까요? 엄청나게 불안해지겠죠? 그냥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뉴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탱크나 사람 뭐 죽이는 그런 군사훈련하는 거 보시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힘들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을 정보도 없고 괜히 그거 보셨다가 여러분들 눈만 베리고 시각적인 게 이제 뇌 신경을 타고 어디로 가요? 눈 신경을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어두워지고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식은 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지키고 싶으시면 뉴스 보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술도 드시지 마세요. 술 많이 드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실수합니다. 술 드시지 마세요. 저도 주식하다가 힘들어서 술 참 많이 먹었었는데 술 끊은 지 지금 한 8년 된 것 같아요. 술 한 방울도 안 먹습니다. 왜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 유럽 증시 아까 보니까 큰 변동성이 없는 걸로 보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오늘 밤에 또 저기 뭐야 미국 증시 또 하락하나 안 하나 또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푹 주무세요.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도 방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해놨으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